안녕하세요, 라이프벨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지만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주제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불안인데요. 이 시간은 두려움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갈림길을 위해서 진짜 목적지를 찾기 위한 마인드셋을 함께 정비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렴풋이 보이던 그림자 하나가 점점 짙어지고 또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발끝까지 어둠이 닿을 듯 그 그림자가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순간 까닭 모를 무거움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죽음의 첫 이미지가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죽음과 사후에 대한 미지의 영역은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복도와 같습니다. 빛은 멀고 길은 좁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무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죽음은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어둡고 진한 두려움으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죽음의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으로 빚어낸 이미지일 뿐이란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어둑한 풍경, 미지의 세계, 사후의 풍경, 피할 수 없는 종말의 장면들, 우리가 죽음을 처음 마주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대개 이렇게 단편적이고 압도적이며 또 막연합니다. 문제는 이 막연함이 곧 불안의 본질이라는 점인데요. 대상이 분명하면 우리는 대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상이 흐릿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사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수만 년에 걸쳐 인류는 죽음을 삶의 종착지로 학습해 왔는데요.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다고 느끼는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정서를 가장 정직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2024년 호주 맨지스 연구팀이 발표한 메타 분석 논문에 따르면 죽음 불안은 총 104편의 선행 연구, 약 24,000여 명의 데이터에서 다양한 정신질환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즉, 죽음 불안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 정신적 어려움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범진단적 구성 요소라는 거죠. 이 말은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고 다루는 것이 우리 삶 전체의 정신적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불안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분은 건강을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으로 또 다른 분은 가족을 향한 죄책감과 후회로 죽음 불안을 경험합니다. 여기에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2017년 신호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본인보다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의 죽음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두려움을 부모에게 투사하는 양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즉, 죽음 불안은 종종 내 안의 두려움이 타인의 두려움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죽음 불안은 그저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은 사실 내 일상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인데요. 지금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나?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고 있나?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 바로 죽음 불안이에요. 다만 정면으로 마주하려면 용기와 또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해요. 이 불안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등장하는데요. 불안과 공포는 다릅니다. 불안은 이름도 대상도 형태도 없는 심연의 정서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무섭다. 이게 불안이에요. 반면 공포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아, 나 저 절벽이 무섭다. 어떤 병이 무섭다. 이 대상이 있다는 건 내가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핵심 전략은 이거예요. 막연한 불안을 다룰 수 있는
공포로 옮겨 놓을 것. 그렇다면 어떻게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죽음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이해. 이 죽음의 과정, 그리고 임종의 단계, 호스피스, 사전영명 의료의향서 같은 이런 제도까지 함께 알면 알수록 이 막연함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2019년 약 53만 명에서 2023년에는 214만 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둘째, 멈춤을 통해 현존을 회복하는 것. 거대한 기계와 파이프들이 끝없이 돌아가는 산업단지. 우리의 머리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습관화된 패턴, 그리고 자동적으로 조건화된 사고의 연쇄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멈춤이 모든 걸 바꿉니다. 멈추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 무엇을 갈망하는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진짜인지. 멈춤은 회피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마주함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행동을 자각하는 것,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 모럴리티 학술지에 발표된 자인 박사의 연구에서는 2019년 이 시기에 죽음의식이 높아진 성인 4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만 하루 20분 마음챙김 명상을 하게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명상을 한 그룹은 죽음 불안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즉, 현존과 알아차림은 단순한 정신 수양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검증된 죽음 불안 극복법이라는 뜻이죠. 알아차림은 자기 정체성을, 그리고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서 직접 확인한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의식이 명료해지고 자기 객관화가 가능해지면서 의식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자각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이 과정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실현으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우리를 데려갈 거예요. 죽음에 대한 사유는 역설적으로 가장 충만한 삶을 향한 통로가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불안 극복의 출발점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머무는 일입니다. 내일도 어제도 아닌 바로 지금. 머나먼 사후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 막연한 죽음의 그림자가 아닌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여기에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있을 때 죽음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삶을 더 선명하게 비춰주는 배경의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도전해볼까요? 삶과 죽음의 불확실성을 밀어내는 대신 받아들이는 연습. 또 매 순간을 당연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마주하는 연습.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의무가 아닌 선물로 인식하는 연습. 사실 처음에는 어색하실 거예요. 하지만 작은 멈춤과 깊은 호흡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서부터 한 걸음씩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질문 자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라. 이 한마디가 죽음 불안과 마주한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가장 다정한 안내문이 아닐까 싶어요. 답을 구하려 하지 마시고 질문 그 자체를 사랑하세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결국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죽음 자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관계의 의미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깊이, 또 너라는 존재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가 있죠.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관점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풍성해지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삶을 가장 선명하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이프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길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코칭 질문지 100선을 준비했습니다. 프로필 링크를 눌러서 지금 바로 받아보시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지금 여기에서 빛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